여러분, 제가 창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창업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에 대해서 한번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중에 어떤 아이템이 제일 많을까요? 당연히 외식업입니다. 왜 외식업을 많이 할까요? 외식업 자체가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아이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외식업에 대한 아이템을 얻고자 가는 창업박람회, 그러니까 외식 창업박람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식업 창업박람회에서 가장 인기 높은 부스가 어떤 건지 아세요? 1등이 치킨, 2등이 족발과 보쌈, 3등이 뭐냐면 초밥, 4등은 커피입니다. 이거 4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본사에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갖다 주는 겁니다. 엄청 편하죠. 싹 다 해서 그냥 데워서 나가고 약간 쪄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외식업 창업박람회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거기 부스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창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가지의 공통점은 다 내 몸이 편하고 돈 벌고자 하는 마인드 그거밖에 없어요. 외식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외식업은요, 내가 그 음식을 좋아해야 돼요. 아, 이거 그냥 모든 거를 본사에서 다 해주네? 그러면 사람 한두 명 고용해서 이거를 그냥 시키면서 나는 돈 벌면 되겠네? 그래, 한번 그 외식업 프랜차이즈들 창업한 그 개업한 데 한번 가보세요. 눈에 띄는 화환이 하나 딱 있습니다. 돈 세다가 잠드소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돈 세다가 잠드소서가 아니라 돈 이제 나가다가 문 닫으소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편하고자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돈 약간 넣어서 이제 돈을 벌까? 요 생각으로 어떻게 이제 외식업을 시작하는데 거의 다 100% 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뭐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그 돈가스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 몸이 괴로워야 손님의 입이 즐겁다. 아,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딱 인사이트가 딱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외식업을 하셔야 됩니다. 치킨이든 뭐 족발이든. 근데 요즘에 다 이렇게 뭐 목자골목 가보세요. 거의 다 이 4가지예요. 치킨, 족발, 초밥. 근데 이 커피도 요즘 1,500원짜리에서 좀 비싼 커피까지 있지만 개인이 하는 커피는 몇 잔을 팔아야지 그게 남겠어요. 힘들죠. 시작은 이제 원래 시작은 미약하고 끝은 창대해야 되는데 시작은 창대하고 끝은 미약해요. 완전히. 대부분 다가 이렇게 편하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세요. 외식업을 자기는 잘 몰라도 된대. 그래서 제 아는 분이 그분도 이제 중국집을 시작을 했어요. 신도시에서 이렇게 중국집을 만들었는데 주방장을 서울 시내 유명한 스카웃해서 온 거죠. 제가 가서 짜장면을 먹어보니까 정말 짜장면 맛있고 사람들이 이제 막 줄서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 사장이 야 이제 내가 돈 벌겠다. 이 중국집이 계속 성공했을까요? 2년 만에 문 닫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 주방장이 손님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주인은 주방장에 이제 막 휘둘립니다.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손님이 많아지면. 그러면 안 해줄 거야. 이러면 나 나갈래. 이런 팔이 되는데 어떻게 장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싸우다가 결국 다른 중국집의 주방장을 내가 데려오지 하고 그 사람을 내보냈죠. 이 손님이라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입맛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분들이에요. 요즘같이 막 진짜 맛집 찾아다니는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맛에 대해서 조금만 바뀌어도 조미료 하나 조금만 바뀌어도 금방 하나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맛이 변했네 하고 중국집을 이제 안 찾는 손님이 떠내지는 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는 임대료가 좀 비싸니까 좀 다른 데로 옮겼죠. 근데 거기가 어차피 신도시라서 정말 이제 정통 중국집 하는 사장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겠냐고 거기 사람들이. 다 그 정통 중국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 점점 쪼그라들어서 결국은 2년 만에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냐면은 내가 직접 요리를 하지 않고 주방장이나 이런 사람들, 외부 사람들을 써서 돈을 벌어보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이 편하고자 프랜차이즈를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창업을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프랜차이즈가 뭐 안 된다 하면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저를 막 뭐라 하겠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도 되죠. 되는데 출발 시점이 틀립니다. 내가 편하고자 하고 고객이 이렇게 똑같은 프랜차이즈라도 다 서비스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결국은 주방의 일도 알고 홀의 일도 알고 모든 걸 다 안 상태에서
이제 이 아이템을 정해서 가는 거 하고, 본인은 그냥 지난번에 쌀국수집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 본사 시키는 대로 해서 시작한다. 그게 되겠냐고요. 음식 장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 맛집들 찾아가 보세요. 다 그 주인들의 이 경험과 연륜이 딱 묻어나잖아요. 그러면 국물 하나 먹어도 맛이 틀린 거예요. 그런 거는 싹 빼놓고, 응? 자기는 그냥 편한 거 해서 그냥 돈 벌겠다 이런 마음이면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돈으로. 그러면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창업박람회 다시 이야기하면 창업박람회 가잖아요. 가면은 딱 좋은 게 있어요. 거기에 배고프실 때 가면은 시식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배고프실 때 가서 시식할 때 좀 많이 드시고 또 한 번 더 줄 서가지고 또 이렇게 받아가면은 애들 간식거리도 충분히 되니까 충분히 그런 용도로 가시면 좋지. 창업박람회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이 아이템이 괜찮네. 옆에 막 사람들 막 이렇게 호객행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가서 이제 사인하는 순간에 이제 막 문자 폭탄 막 날라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셔야 되고 또 입고 딱 들어가면은 그 큰 쇼핑백 그거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것도 뭐 하나 받아서 가셔서 이제 간식도 챙겨서 집에 가시면 딱 좋아. 그 이상은 그 이하도 하면 안 돼. 외식은 창업. 이게 여기에서 창업할 때 제가 이제 경기도 모임에 갔는데 서민가구라고 해요. 서민가구. 이 프로그램 있죠. 서민가구에서 샌드위치로 이렇게 흥하신 분이 나온 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모임에서 부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데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딱 자기 스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 이분이 웬만하면은 이제 50억 매출 신화에 뭐 샌드위치로 성공하신 분인데 나와서 저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자랑질을 엄청 늘어놓을 것 같은데 딱 그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게 저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40대까지. 영업을 잘해가지고 영업 쪽으로 제 자신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다 쫄딱 망하고 부인하고 이혼하고 아들 둘이를 키우고 이렇게 지내면서 그 샌드위치를 이제 하게 된 계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할 만한 게 없어요. 뭐 돈이 많이 들고 또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어디 이제 너무 이제 돈은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뭐 하나 배가 고파서 뭐 먹으려고 샌드위치 이렇게 싸게 파는 거 있죠. 샌드위치 하나 하고 이렇게 우유 하나 사가지고 먹는데 이 샌드위치를 딱 먹는 순간에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샌드위치를 이거보다는 내가 잘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이제 그때부터 샌드위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막 전부 막 차려서 이렇게 만듭니까? 그거 아니죠. 어디 옆에 흐름한 데다가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맛있게.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샌드위치 가게를 연 게 아니라 카페나 이런 데 이제 샌드위치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공장도 뭐 이제 지하에 있어가지고 위생적으로는 깨끗하게 깔끔하게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한쪽 기퉁에 빌려가지고 그 샌드위치를 이제 자기가 가장 맛있게 만드는 샌드위치가 3가지 종류를 먼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영업을 했죠. 카페나 이런 데다가 사장님한테 드셔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이제 처음에는 조금씩 했죠.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손님들이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팔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정보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냥 한쪽 기퉁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지하에 한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분이 다 쓰시는 거예요. 장사를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우선. 그러니까 제가 왜 퇴직금을 쪼개달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했던 경력을 잘 살려서 가지치기 조금 해서 이제 경력을 살리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외식업도 나랑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시면 제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순서가 있다. 외식업도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맞춰서 차곡차곡 3년간 퇴직을 쪼개라는 만큼 준비를 딱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을 최소한 들여서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음식 장사를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럼 시스템이 있는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셔서 거기에서 내가 이제 바로 창업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을 그게 이제 좀 얼마간 취업을 하시든지 좀 가서 이제 족발집이면 족발집 가서 일도 좀 해보고 배달도 좀 해.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하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족발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뭐 배달이 얼마가 있고 홀이 얼마가 이런 것들도 알고 또 이제 와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자기가 이렇게 익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 가지신 다음에 바로 또 창업하냐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배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이제 잘라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충분히 배워보고,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입지 조건이라든지, 또 안에 뭐,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가 그것도 모르고 창업하잖아요. 창업하면 나중에 이제 막, 처음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차리잖아요. 농업분들 쓰잖아요. 요즘 사람들 구하기 정말 힘든 거 아시죠? 힘든 데다가, 이제 힘들지 않은 이제 가족들 부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와이프 부르고 애들 불러가지고 뭐 홀 서빙 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되면 이제 이 패밀리 장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 안 줘서 좋지. 그게 뭐 장사예요, 장사는. 네? 또 이제 돈 안 들려고 이제 분식집이나 이제 백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먹고 살아. 11년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결국은 정형외과, 한의원, 요양병원 다니는 겁니다. 아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창업해서 먹고 살아도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창업은, 외식업 창업은 힘들다.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순서대로 차곡차곡 해서 내가 한 1년 정도의 리허설 시간을 가져서 그래도 확신이 들면은 다시 6개월 동안 또 리허설. 그래도 확신이 들면은 다시 또 6개월 동안 리허설. 그 다음에 2년 지나고 그래도 확신이 들면은 그때 한번 해보세요. 그때 한번 아이템 정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창업에서 있잖아요. 3년간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갑니다. 이 3년이 못 버티는 거예요. 자금을 짜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일수 쓰게 되는 거예요. 일수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매일 판 것에 대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대출을 처음에 이빨 땡기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자금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은 항상 2.5배, 창업 비용 2.5배에서 3배 정도 받고, 아니면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확보를 내지는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로 만들 때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잖아요. 가면은 그냥 1년 뒤에 망하는 거예요. 1년 딱 끌고 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또 운이 나쁘면 또 갑자기 또 뭐 치킨 하는데 무슨 뭐 닭병 생기잖아. 그거 걸려가지고 또 못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하여튼 뭐 이렇게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는 수가 생겨. 그러니까 신중히 해야 우리가 창업도 성공할 수 있는데, 딱 3년간 여러분 딱 버틸 수 있으면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할 수 있습니다.